드라마 수다엔 끝이 없다. 대파한단의 한 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황리에 끝난 정년이에 어. 대해서 저희가 뭐 그냥 편하게 그 마지막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쵸. 정년이 어떻게 보았는가? 과연 대평성대. 내 건데 이 새끼. 네, 과연 정년이가 태평성대로 끝났는지. 사실 근데 뭔가 스코어나 성과로 보면 태평성대죠. 장난 아니죠. 16.5%. 4%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4배가 오른 숫자로 이제 마지막 화를 마무리했으니까. 그리고 확실한 거는 2024년도 상반기의 가장 큰 화제작은 뭐 선지없고 티어. 물론 이제 또 눈물의 여왕도 있긴 아, 하지만. 그치. 근데 또 하반기는 역시 정년이가 아닌가? 정년이. 그쵸. 일단은 뭐 시청률도 잘 나왔고, 화제성도 좋았고. 이게 사실 원작이 굉장히 팬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맞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작을 살렸냐, 죽였냐. 뭐를 뺐냐, 넣냐.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뭐 마지막 화까지 다 본 시청자 입장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나 잘했던 점, 좋았던 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년이를 보내주는. 잘 가라 정년이. 안녕, 정년. 물론 저희가 원작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원작과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냥 정년이 드라마를 딱 봤을 때 과연 네. 태평성대였는지. 태평성대인가? 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5화까지 너무 재밌게 봤고 심지어 나 국국 좋아하네? 국국이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 리뷰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가장 컸던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신혜은 배우의 재발견. 아, 그치. 와, 진짜 신혜은 배우 연기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특히 그 마지막 회에서도 했던 그 연기 있잖아요. 네. 아사달 연기할 때도 와, 너 너무 좋더라고. 아, 진짜 잘했어. 일단 영서 캐릭터는 뭐 원작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영서가 제일 그냥 이제 멀쩡한 인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서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영서한테 이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 영서의 감정 변화나 영서의 성장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와닿았다. 영서가 이제 좀 처음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이렇게 곁을 주지 않고 약간 그 뭐랄까 성공에만 목마른 그런 앞만 보고 달리는 캐릭터였는데, 그치. 그거에 대한 서사도 풀리고, 그리고 또 라이벌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서도 또 인정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였고. 주인공 서사였다. 네, 그리고 일단은 영서 힘들었겠다, 메랑 국국단에서. 진짜. 정년이 쉽지 않은 친구예요. 사실 정년이가 그 이제 군졸부터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6화부터죠. 6화 군졸 연기부터. 사실 저는 정년이 캐릭터를 그 정도까지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천둥번 얼거숭이 갔다가 좀 다듬어지면서 이제 천재였던 아이가 정말 매끈하게 이제 완성되는 좀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건 좀 약간 개념이 없지 않나? 리허설을 몇 번을 하고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갑자기 그 관중석에서 우와 막 이런다고. 그리고 정년이는 좀 시간 개념도 없어. 매번 어떤 순간에 닥쳐서 나타나고, 아니, 다 같이 연습하고 합을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뭐 공연이 장난이야. 네네. 근데 매번 자꾸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무슨 영감 받아오고 뭐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맞아. 그 막 직전에 오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거의 메락 국국단 전체가 정년이를 키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특히 8화부터 이 떡목 관련된 이 에피소드에서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아니 나는 한 번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번만 말렸어.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두 번, 세 번까지 말리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듣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조금 대본의 문제인가 싶은 것도 모두가 다 말리고 있어. 근데 해랑이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게 또 건드는 거는 툭 건들면 딱 쓰러져. 그런데 또 이렇게 잡는 거는 절대 안 잡혀. 12부작인데 네. 이 떡목 관련된 사건만 3화 이상을 끌어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입이 안 되더라고 정연이한테.
이게 사실 완전 타이틀롤이잖아요. 제목이 정년인데. 그치. 정년인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정년이를 우리가 이해 못한다? 사실 그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치. 초반에는 우리가 걔를 이해 못해도 후반에 갈수록 걔를 응원하고 뭔가 성장하는 것을 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잘 되길 바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됐는데 오히려 영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영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장님. 단장님은 진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행 선배 빼고는. 그치. 역시 피부치다. 그러니까. 아니, 옥경이도 그렇게 가버리고, 해랑이도 배신 때리고, 정년이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렇죠. 정년이 엄마, 최공선도 그 전에 친구일 때도 엄청 자기를 막 짜증나게 하더니만, 이제 또 딸 가지고도 진짜 타협이 안 되고, 너무 완전 꽉 막혀있는 벽처럼 몇 번을 얘기하냐, 진짜. 그런 씬이 너무 반복돼. 거기는 아주 완강하고 여기는 계속 얘기하고 막 설득하고. 저는 그거를 끌었던 거에 비해서 해결은 너무 후루룩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장면은 큰데 해결 장면은 또 너무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굿굿 갑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그 많은 해결 중에 가장 최악의 해결이 뭔지 알아요? 뭐야?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12화에서 단장님이 이제 재정난을 겪잖아요. 근데 이 재정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PPL이야. 그래요? 갑자기 신협이 나와. 맞아. 신협에서 돈을 빌리지.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진짜 PPL이에요? 이 드라마 협찬을 메인 신협이 했어? 협찬이 신협이야. 근데 그 신협 이름 그대로 나와가지고 신협에서 돈을 빌린다라는 걸로 그렇구나. 그 앞에 이제 또 신협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는 또 대사가 또 있죠. 그래서 나는 신협이 그래서 대출을 해줬어. 그랬는데 이번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잖아. 그럼 신협의 라미란이 뭐라고 그랬어? 미래에 투자해라. 우리 매랑국단 미래에 투자해라 이랬는데 미래는 없었다. 미래가 없잖아. 그러면 신협은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난 이게 진짜 신협 PPL이 맞나.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제 숙소, 매랑국단 건물을 팔아서 그게 요정이 된대.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진짜 아예 없고. 왜? 자존심 아니, 상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원작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요정이 된다는 설정을 넣어? 그날로 절 쫓아내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여성연대고 또 여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좀 진취적인 삶을 사는 그런 드라마 안에서 매랑국국단을 팔아서 요정을 만드는 엔딩을 친다? 나는 그것도 약간 띵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진짜 이 엔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엔딩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하나도 없어. 그 고부장인가? 고부장도 벌을 받지 않죠. 아무런 벌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돈 가지고 튀었다며. 근데 다시 너무 당당해.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걔 누구야? 해랑이? 해랑이 말고 나는 해랑이는 이제 나중에 옥경이? 이해가 되더라. 옥경이? 옥경이 걔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부족했나 봐, 국국하느라. 근데 그 분량을 그 떡목 사건을 좀만 줄였더라도. 그리고 분량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70분짜리도 많고 마지막은 지금 심지어 90분이거든요. 아유, 화가 났나요? 아무튼 엔딩이 그냥 뚝 끊겨버려. 맞아. 그리고 나레이션으로만 그냥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주란이는 정말 결혼을 한 건지, 그리고 옥경이는 뭐 무비스타가 된 건지, 초록이는 어떻게 된 건지, 매랑국국단 어떻게 된 건지, 단장님 뭐 먹고 사는지, 도행선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근데 엔딩에 약간 이제 매랑국국단은 문을 닫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국은 점점 사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굳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드라마적 끝맺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이 드라마 주제가 국국이 굉장히 성행했으나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치. 국국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성들만 이루어진
극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너무 현실적이게 몇십 년 뒤 이야기를 그냥 나레이션으로 쳐버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봤던 응원하면서 이제 메락 국극단 전체를 응원하면서 관객처럼 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 애들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유치하고 뻔하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됐다. 그래, 맞아. 아니면 뭐 여성국극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 여성국극에서 또 변화한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요. 뭐, 해랑이는 갑자기 이제 엄마가 되고 끝났다. 뭐 엄마가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느끼기엔 뭐냐면 오히려 해랑이만 결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해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로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화려한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랬지만 해랑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끝에 자기 반성을 하고 아 내가 너무 옥경이한테만 의지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는 이 친구도 있는데 이러면서 다시 엄마로서의 원래 미혼모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미혼모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살아봐야겠다. 해랑이만 오히려 끝이 있는 느낌인 거야. 근데 해랑이 하니까 또 좀 별로인 게 또 생각났는데 일단 영인이와 주란이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랑이도 엄마가 되면서 끝나. 근데 영인이가 영서 언니죠?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끝나. 맞아. 이제 청학도 안 하겠대. 맞아. 그리고 주란이 갑자기 결혼하면서 끝나. 이거 뭐 결혼 장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원작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진취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이라는 그 사회의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걸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기의 길을 펼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결혼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다 내려놔 버린다? 동성연애 코드가 얕게 깔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작에서 삭제된 캐릭터의 역할을 조금 나눠 가지는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 안 할 거면 굳이 또 왜 깔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TV 방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거는 인정. 근데 그럴 거면 이 정도로 애매하게 깔지 말았어야 돼. 이수저도 아닌 게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국극을 보여주고 싶었던 드라마가 아닌가. 맞아. 그냥 국극에 굉장히 꽂혔다. 국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의 것들을 좀 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사들이 좀 연결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국극과 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랑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춘향전, 자명고, 그리고 바보와 공주, 그리고 아사다라 사녀? 쌍탑 전설. 이렇게 총 크게 4편 정도를 하는데 이 4편을 진짜 크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서사들이 이들이 겪고 있는 성장 서사와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맞게 서사를 만들고 또 이 국극을 한 화당 막 30분씩 해가지고 맞아. 막 엄청 멋있게 보여주다 보니까 또 연습까지 보여주면 진짜 거의 우리가 이걸 외울 지경이니까 대사 다 외워버렸죠. 네. 가여운 고미걸, 당신이 한나라의 재상이라 하지만 난 당신 씻습니다. 구슬아기야. 가여운 구슬아기. 어여쁜 구슬아기. 어찌됐건 네. 사실 이거에 좀 집중했던 거 아닌가. 근데 또 저는 그 부분은 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 국극이 재밌었어요. 그러면 또 이 얘기 하니까 또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열받아? 국극에 완전 꽂혔잖아요, 사실.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국극을 보여준다. 심지어 국극 연습만 3년 했대. 그러니까 이 국극에 완전 꽂혔는데 엔딩을 국극은 사라져갔다. 이렇게 쓴다는 게 또. 그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현실 고증한다고? 이게 서사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캐릭터 말고는 또 캐릭터들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중에 좀 웃긴 사람이 오대한 배우가 맡은 창호 역할이거든요. 창호? 그 목포에 내려가면 맨날 그 좌판 다 뒤집어 갖고 커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맞아. 왜 나오는 거야? 그분 맨날 그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패트리샤 이민도 배우가 맡은 패트리샤 역할도
초반에 조금 멋있는 언니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국국 공연을 보러 오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 느낌으로. 맞아. 굳이? 아, 그렇네. 또 남자를 사귀었어? 약간 이거 다 같이 무슨 마지막에 다 이렇게 짝지어주고 끝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젊고 또 멋있는 남자랑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긴 하네. 진짜 그렇네. 굳이? 약간 뭐 마지막에 이제 제 제자랍니다. 뭐 약간 이런 굳이 옆에 남자친구가 있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그 장혜진 배우가 맡은 한기주 역할 있잖아요. 영서의 엄마. 엄마도 약간 애매한 것 같은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는. 엄마 같은 경우도 영서를 좋아하는 건지 뭐 그래서 마지막에 국국을 시킬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 마지막 공연 리액션으로 이게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 엄마가 재밌게 봤다. 근데 나는 이 한기주라면 재밌었지만 너는 이제 뭐 대한국국단으로 가라.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그전 공연에서 그랬으니까. 그전 공연에서 똑같이 만족을 했었으니까. 맞아, 만족했어. 우리 딸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또 갑자기 또 이 한기주한테 막 시련을 주잖아요. 영인이가 내 딸이 소프라노를 안 하고 둘째 딸까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국국 가서 또 잘 봤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들이 너무 약하다. 사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정자 있잖아요. 정자는 나올 때마다 좀 뭉클하긴 하더라. 나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시 목포 갔을 때 우경화 배우가 나오고 마지막 회 이제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우경화 배우는 불쌍하지. 솔직히 정연이 때문에 아니냐 그것도. 정연이 때문에 지금 멸하키를 보고 있어요. 엄마도 속이 문드러지지. 정자 막 살얼음판을 걷지. 근데 정자도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목포에 뭔가 희망이 없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정자에 대한 짠한 마음도 이제 그 배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 쌍탑 전설만 올리고 나면 끝나는 거냐고. 그거는 그 매랑 국국단의 끝이지 이 드라마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드라마의 끝을 안 내주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진짜로 그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연습실에서 뭐, 너 알고 있었어? 마지막 공연인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우리만 몰랐어. 우리 깜짝 놀랐잖아. 모든 관객을 몰라. 너희들은 다 눈치를 챘구나. 근데 그때 기운 빠져서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마지막 공연이라고. 심지어 그 집까지 팔았고 또 영서가 이제 미리 유산까지 땡겨가지고 왔고 뭐 원작에서는 그 해랑이가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국국단을 살리는 걸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접는다고? 딱 한 번 올릴 거면 그게 손해가 막대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매랑국국단의 마지막 공연에 대한 뭐랄까 애달픔, 슬픔, 아쉬움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나레이션이 그렇게 나와버리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나는 연장 방송인 줄 알았어. 그 마지막에 그 정연이가 마지막에 엔딩 인사하잖아요. 엔딩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엔딩 그 컷이 나와버리잖아. 그 끝나는 컷이 나와버리니까 뭐야 드라마 안 끝났네? 연장 방송 하나? 우리 녹음 못 하겠는데? 이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정연이가 이제 국국단에서 쫓겨나고 TV 가수가 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너무 빨리 끝난 게 아쉽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사실 TV 초창기여가지고 좀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재밌어. 그게 초반이라서 어떻게 이 TV에 나와서 스타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대 한 번 하고 또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사가 되게 다채로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약간 좀 정체된 약간. 맞아요. 아무튼.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렬이를 이렇게 봤고 저희가 지금 말한 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았다. 세트가 너무 좋았고 일단 돈을 바른 느낌이 났어. 그래서 근데 한 씬만 쓰는 세트인데도 저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돈은 진짜 많이 썼겠구나. 그리고 배우들 연기가 너무 귀하다라고 느껴졌고 맞아. 다들 너무 고생했을 것 같다. 그 연습하는 뭐 메이킹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봤는데 김태리 배우가 그 조단역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본인들이 합의한 걸로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전날 리허설하고 다음날 무대 서고 약간 이런 것까지 진짜 공연을 하듯이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귀하게 연기하고 귀하게 연출하고 귀하게 썼을 텐데 우리에게 남는 이 아쉬움이 그래서 더 크게 남는다, 그지? 어, 너무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 맞아. 좀 부족한 서사에 우리가 너무 꽂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맞아. 저는 그 의상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특히 메랑 국국단의 겨울 의상 있잖아요. 겨울 그 단체복. 그 바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지. 그래서 그 이제 의상 보는 맛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모던한 의상을 가끔 입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코트를 한 벌씩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그런 것들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또 높은 시청률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이게 뭐 널리 퍼져가지고 한국에 이 국극단이 있었다. 그리고 맞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 한국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여성연대가 있었고 이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 저희의 의견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많으실 것 같고 또 혹시나 공감하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댓글로 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드라마로 수다를 떨어보러 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